예,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할 게 질문이 세 개인데요. 예, 질문 하나하고 답변 받고 하나하고 답변 받고 이게 예인데 네. 저희가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질문 세 개를 다 드리고 한 번에 답변해 네, 네. 주시길 부탁을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예, 편의점 시장의 과밀화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이 약화돼서 한국편의점 산업협회는 2018년도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재들을 골자로 하는 자율 규약안을 마련했죠. 네. 그죠? 동년 12월 4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 규약안을 승인해서 이 편의점 점포 간에 한 50에서 100m 이런 결정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율 규약은 한국 편의점 산업협회 5개 회원사, 이게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그 다음에 시스페이스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해서 국내 편의점의 96%의 효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율협약을 이끌어낸 거거든요. 예. 제가 그때 산자위에서 아는데 굉장히 어려운 걸 이끌어낸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대표적으로 이 무인 프랜차이즈형 편의점, 신구멍 가게, 신구멍 가게 24. 자기 블로그에 보면 무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문의해갖고 1577-6252라고 설명하고 가맹점 모집하고. 근데 이게 편의점이 아니고 아이스크림으로 업종이 분류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신구멍 가게 24 사례에 해당 업체가 가맹사업 형태로 영업 중인 것인데 이게 가맹사업자로 보이는데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상의 정보 공개서가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스마트화를 통해서 편의점이 무인화로 가는 건 대세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어렵게 만든 지금 이 자율협약을 깰 수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업종 분류를 보다 좀 실질적으로 해서 이 어렵게 만든 자율 규제가 준수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및 4조에 따르면은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공정위는 통신 판매업자의 상호, 재화 정보, 거래 조건에 대한 표시 광고 및 고지 내용과 방법을 정해서 구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공정위가 지난 12월에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10월에 앞으로 이번에 고시하려고 하는 안을 보니까, 최종 결과물을 보니까 네. 소비자 제공 정보 축소 위험, 게임의 다양성 필요 뭐 이런 사유로 확률 정보 표시 신설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네. 예? 네. 이유들을 왜 그러냐, 왜 제외를 하냐 네. 그랬더니 이 자율교회 사업자가 고시 시행 시에 표시 내용 축소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자율규제 할 때보다 그 공개 제공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이 위법성을 조치하기 어렵다. 뭐 이런. 그 다음에 게임 아이템이 여러 가지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확률 정보 실증이 어렵다. 그 다음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중이니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뺐다고 그래요? 네. 전 좀 말이 안 되는 게, 확률 정보가 좀 낮으면 낮은 대로 정확하게 고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에 맡겨야죠. 확률이 떨어지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법집행도 공정위가 확률이 높은 데를 골라서 정확하게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게임사 확률 아이템에 대해서 보면은 게임사하고
그 이용자 간에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게 사행성이고 상당히 도박에 가깝다는 게 지금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수출하려면 확률 정보 다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확률의 아이템 이 부분을 빼버리면 공정위가 이 부분을 너무 해태한 거 아닌가. 예? 문체부에서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그때까지라도 좀 넣지 그랬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고려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네네. 굉장히 부적절하게 재취업되고 또 직원들이 또 퇴직한 직원들 로펌에 가서 네. 또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하고 접촉하고 접촉대장도 보고 그다음에 로비가 횡행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0대 때.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공정위는 엄격한 룰을 적용하다 보니까 소통을 좀 어렵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네네.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 위원장님께서 지금 취임하고 나서 적어도 이 공정위가 대외적으로 좀 신뢰도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한번 마지막에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무인 편의점 신구멍 가게 24를 포함해 가지고 이 편의점이고 아이스크림 샵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가맹점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맹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공정위가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후퇴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정보 비대칭성이나 사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처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본다든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지금 이 새로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율이 어렵다면은 가지고 있는 저희 법규 가지고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우리 공정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신뢰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신뢰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를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공정위에서는 이 시장에 공정하고 신뢰받기 위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외부인 접촉을 하는 경우 이를 갖다 신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 최초로 저희들이 외부인 접촉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커버하는 외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정위의 퇴직자를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에게 사건이라든가 이거에 관련된 로펌이라든가 아니면은 피신고인들 그리고 피시민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공정위 안에서 저희들이 신뢰 제고를 위해서 이제까지는 4급 이상에 대해서만 해당되었던 재산 신고라든가 이분들이 퇴직하고 밖으로 나갔을 때 취업 승인 대상이 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7급까지 다 승인을 받고 재산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또 드릴 말씀은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투명도를 높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모든 사건은 심판에서의 논의되는 것은 속기록이 100%
공개가 될 뿐만 아니라 의결서도 100%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여기서 다만 뭐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여기에 발언하신 부분만 제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피조사인의 절차 관리를 강화를 시키고 있고 조사 절차에 대해서 법제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강민국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 의원님, 감사합니다.